운명을 보는 시어머니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민호가 다니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대형 건설사와의 협업 프로젝트로 성공하면 큰 승진이 보장되어 있었다. 이번이 기회야. 성공하면 부장 승진이 확실해. 민호는 의욕이 넘쳤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협력업체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나온 것이다.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민호는 절망했다. 이러면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해. 회사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다른 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상사들은 민호를 압박했다. 이 프로젝트 책임자는 자네인데 어떻게 해결할 건가? 민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전화를 받으며 업체를 수소문했지만 쉽지 않았다. 수지는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워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민호가 너무 힘들어해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시어머니는 민호의 사주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다. 이상하네. 분명히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운인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잠깐, 여기 보니까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징조가 있어. 동쪽에서 오는 사람을 기다려보자. 동쪽에서 오는 사람이요? 그래. 며칠 안에 동쪽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올 사람이 나타날 거야. 수지는 반신반의했지만 민호에게 전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3일 후 정말로 뜻밖의 연락이 왔다. 부산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민호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귀하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데 만나볼 수 있을까요? 부산은 서울에서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민호는 반신반의하며 부산으로 내려갔다. 알고 보니 그 업체는 비슷한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하고 조건도 이전 업체보다 훨씬 좋았다. 이런 좋은 조건을 왜 제안하시는 거죠? 저희도 서울시장에 진출하고 싶었거든요.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계약이 성사되었고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민호는 회사에서 큰 인정을 받았고 약속대로 부장으로 승진했다. 어머니가 또 맞췄어. 민호는 감탄했다. 동쪽에서 정말 귀인이 나타났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사주에는 다 이유가 있어. 어려움이 와도 때를 기다리면 길이 열리는 법이야. 수진도 신기함을 감출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예언은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었다.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어머니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결혼 5년 차 수지는 계속되는 피로와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처음엔 육아 스트레스려니 생각했다. 둘째까지 낳고 기르려니 몸이 힘들지.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위로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밤에 잠을 잘 자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고 머리가 항상 무거웠다. 병원에 가볼까? 민호가 걱정하며 말했지만 수지는 미뤘다. 아이들 돌보느라 바빠서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데 시어머니가 수진의 얼굴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아, 얼굴빛이 너무 안 좋다. 요즘 좀 피곤해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야. 사주를 다시 봐야겠어. 시어머니는 수진의 최근 운세를 자세히 살펴봤다. 계산을 마친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진아, 지금 당장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 네. 갑자기 왜요? 지금 내 사주에 병마가 끼어 있어.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날 수 있어. 수지는 당황했다. 어머니, 너무 심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이건 농담으로 할 말이 아니야. 내일 당장 병원 가자. 시어머니의 단호함에 수지는 결국 대학병원에 가기로 했다. 혈액검사, MRI, CT 등
온갖 검사를 다 받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정말 길었다. 설마 큰 병이 있을까? 수지는 불안에 떨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격려해줬다. 일찍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네요. 뇌종양이 있는데 양성입니다. 하지만 위치가 좋지 않아서 조금만 더 늦었다면 수술이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뇌종양이라니. 지금이라면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크지 않고요. 의사는 다행이라고 했지만 수진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시어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다 잘 될 거야. 일찍 발견한 게 천만다행이야.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회복도 빨랐다. 의사도 이렇게 일찍 발견한 건 정말 운이 좋았다며 감탄했다. 퇴원하는 날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믿겠니? 몸의 신호도 하늘이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날부터 수지는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도 시어머니와 상의하기로 했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으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 아들 지훈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다. 엄마, 학교 가기 싫어. 아이는 매일 아침마다 투정을 부렸다. 새로운 환경이 힘든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지훈이의 최근 운세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아이 며칠 안에 조심해야겠어. 무슨 일인데요? 사고수가 있어. 특히 길에서 조심해야 해. 수지는 또 시작이구나 싶었다. 어머니, 아직 7살인데 무슨 사고가 있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지했다. 나이는 상관없어. 사주에 나타나는 건 나이를 가리지 않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는 평소 다니던 길 말고 다른 길로 학교에 보내라. 그리고 일주일만 특별히 조심하자. 수지는 과보호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다. 민호와 상의한 결과 시어머니 말을 따르기로 했다. 지훈아, 이번 주만 다른 길로 학교 가자. 새로운 길도 구경하고. 지훈이는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등교했다. 평소보다 10분 정도 더 걸리는 길이었다. 3일째 되는 날, 평소 지훈이가 다니던 길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화물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도로 돌진한 것이다. 때마침 등교 시간이라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이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지훈이가 평소처럼 그 길을 걸어갔다면 사고에 휘말릴 뻔했다. 소식을 들은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가 또 우리 지훈이를 구해주셨네요. 민호도 경악했다. 시어머니는 담담했다. 아이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 순수해서 영적인 신호를 잘 받거든. 그날 밤 지훈이에게 말해줬다. 할머니가 지훈이를 지켜주신 거야.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 고마워라며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할머니가 계속 지켜줄게. 그 이후로 지훈이의 학교 생활도 훨씬 안정되었다. 새로운 길로 다니면서 새 친구도 사귀게 되었다. 오히려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지는 감탄했다. 시어머니의 조언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나쁜 것을 피하면 좋은 것이 따라와. 시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깊이 공감했다. 이제는 아이들 일도 모두 시어머니와 상의하는 것이 당연해졌다. 평온하던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20년 전 보증을 서준 친구의 빚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시아버지는 당황했다. 그 친구가 사업 잘 된다고 했는데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빚의 규모는 2억 원. 일반 가정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돈이었다. 어떻게 하지? 집까지 팔아야 하나? 시댁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민호도 회사에서 대출을 알아보느라 동분서주했다. 그런데 시어머니만은 의외로 침착했다. 괜찮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해뒀어.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20년 전 시아버지가 보증을 설 때부터 불안했다고 했다. 그때 사주를 봤는데 훗날 큰 재산상 문제가 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몰래 적금을 부어왔고 시아버지 모르게 보험도 들어뒀다고 했다. 설마 정말 대비를 해두신 거예요? 20년 동안 매월 조금씩 모았어. 이런 날을 위해서. 시어머니가 가져온 통장들을 보고 모두가 놀랐다. 여러 은행에 나누어 저축한 돈이 1억 5천만 원이나 되었다. 거기에 보험금까지 합치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시아버지는 감격했다. 당신이 이런 일까지 미리 대비해 놨다니. 남편이 고생하는 걸 어떻게 가만히 봐. 사주에 나타난 걸 보고 미리 준비한 거야. 덕분에 집을 팔거나 큰 대출을 받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빚 문제가 해결된 후 가족회의가 열렸다. 앞으로는 보증이나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머니와 상의하자. 모두가 동의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사주에는 가문의 운명도 나타나. 개인의 일이 아니야. 수지는 시어머니의 해안에 또 한 번 감탄했다. 20년을 내다보고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서로 도와야지. 그날 밤 수지는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대비하여 현재를 준비하는 분이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걸 깨달았다. 나도 시어머니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야겠어.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은 전 보는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였다. 결혼 7년 차 수지는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모든 일을 시어머니와 상의하고 중요한 결정은 시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내렸다. 그것이 항상 옳았지만 동시에 자립심을 잃어가는 것 같아 불안했다. 나는 시어머니 없이는 아무 결정도 못하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수진이는 시어머니 허락받아야 하니까라는 농담을 들을 때마다 씁쓸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퇴화된 것 같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저희대로 괜찮을까요? 너무 의존적인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네. 시어머니 말씀이 항상 맞지만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이 약해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많이 개입했나 보다.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평안한 거잖아요. 하지만 수진아, 사주는 도구일 뿐이야. 결정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 시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귀를 기울였다. 내 말이 전부는 아니야. 사주는 가능성을 보여줄 뿐 결국 내 선택이 운명을 바꾸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생각해봐. 내 조언은 참고만 하고 최종 결정은 내가 해. 시어머니는 수진의 독립성을 기르기 위해 한 발 뒤로 물러서기로 했다. 다음 주 지훈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친구와 싸운 일로 담임 선생님이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평소 같으면 바로 시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했을 텐데 이번엔 스스로 생각해 보기로 했다. 지훈이와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 부모와도 만나서 이야기했다. 결국 아이들끼리의 오해였고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다. 어머니, 저 혼자서 해결했어요. 수지는 뿌듯했다. 시어머니도 기뻐했다. 그럼 그렇지. 넌 원래 현명한 아이야. 그날부터 수지는 작은 일들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했다. 물론 중요한 일은 여전히 시어머니와 상의했지만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 전 보는 방법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였구나. 수지는 깨달았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독립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수진이 스스로 서기를 기다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수진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던 어느 날 연달아 불운이 닥쳤다. 먼저 민호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새로운 상사가 민호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시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뭘 잘못했지? 민호는 좌절했다. 거기에 지훈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응급실에 가는 일까지 생겼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팔을 다친 것이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깁스를 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병원을 가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바이러스성 감기 같은데 열이 너무 높게 나와서 걱정이에요. 의사의 말에 수지는 불안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을 텐데 이번엔 스스로 해결해 보려 했다. 내가 먼저 생각해 보자. 하지만 연달아 터진 문제들 앞에서 수지는 당황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이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며.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수지는 연락하지 않았다. 결국 시어머니가 먼저 찾아왔다. 수진아, 많이 힘들지?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 저 혼자서는 역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수진을 위로했다. 하지만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 이제 내가 아닌 내가 운명을 읽어야 해. 시어머니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요? 그래. 그동안 내가 가르쳐 준 건 단순한 점술이 아니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준 거지.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상황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주복이야. 수진은 시어머니의 조언을 받아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민호의 직장 문제는 인사팀에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여 해결했다. 새 상사의 부당함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민호가 인정받게 되었다. 지훈이의 부상은 물리치료를 받으며 차츰 회복되었고 둘째의 열도 적절한 간병으로 떨어졌다. 제가 해냈네요. 수지는 성취감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바라봤다. 이제 진정한 며느리가 된 것 같구나. 그날 밤 수지는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은 미신적인 점술이 아니라 삶의 지혜였다.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상황을 분석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운명을 바꾸는 힘이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이제 혼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 하지만 좋은 시작이야. 수지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갑작스러웠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병원으로 빨리.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췌장암 말기.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길어야 몇 개월.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다. 그동안 가족을 지켜주던 든든한 버팀목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본인은 의외로 담담했다. 내 사주에도 이미 나와 있었어. 시어머니는 침상에서 미소를 지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작년부터 조금씩 느꼈지.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 그럼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너희들만 걱정할 텐데.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운명이니까. 시어머니는 죽음마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다. 시어머니는 수진을 가까이 불렀다. 수진아, 내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어머니, 내가 떠나도 너는 내 길을 잃지 말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그동안 내가 가르쳐 준 건 전보는 방법이 아니야. 삶을 살아가는 지혜였어. 수지는 눈물로 대답할 수 없었다. 너는 이미 운명을 바꿀 힘을 가졌어. 이제 내가 이 가족을 지켜야 해. 하지만 어머니만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니,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사주는 도구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이지. 너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니까. 그날 밤 시어머니는 가족들 하나하나에게 마지막 인사와 당부를 남겼다. 민호에게는 아내를 잘 보살펴라,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며칠 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머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은인이셨어요.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며 수지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있었다.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에 희망을 주는 분이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수지는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한 달, 수지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동안 의지했던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진 것 같았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자주 울었다. 할머니 언제 와요? 어린 둘째의 질문에 수지는 대답할 수 없어 함께 눈물을 흘렸다. 민호도 어머니가 계시면 뭐라고 하실까 하며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서 급하게 찾아왔다. 수진 씨,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픈데 어떤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던 것을 알고 있던 이웃이었다. 수지는 당황했다. 저는 시어머니만큼 못해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웃의 간곡한 부탁에 수지는 그동안 시어머니께 배운 것들을 떠올려 봤다. 아이의 증상을 자세히 듣고 상황을 분석해 봤다. 시어머니가 늘 하던 방식이었다. 열이 나면서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죠? 혹시 며칠 전에 찬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나요? 맞아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럼 소아과보다는 한방병원이 좋을 것 같아요.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가 필요할 거예요. 수진의 조언을 따라 한방병원에 간 결과 정확한 진단을 받고 빠르게 회복되었다.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같아요. 그 일을 계기로 수진에게는 자신감이 생겼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상황을 파악하며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능력. 그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지훈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도 수지는 시어머니의 방식으로 해결했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며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냈다. 민호의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수지는 스스로 판단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상대방의 성향과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 프로젝트는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진실한 것 같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수진의 판단이 맞았던 것이다. 그날 밤 수진은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말했다. 어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준 건 전보는 능력이 아니라 살아가는 지혜였다는 걸. 6개월 후 수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고민이 있으면 수진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 수진 씨는 정말 지혜로워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제 운명에 끌려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 삶의 주인은 저입니다. 수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떠났지만 그 가르침은 수진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통해 영원히 사는 법이라는 것을 수지는 이제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지혜를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로운 판단이라는 것을, 그것이 시어머니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